네, 인투TV 2020 선택 4.15 총선 특집 방송 대놓고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평갑 예비 후보시죠. 이성만 예비 후보 모시고 이제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이제 민주당 부평갑 경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를 뒤집고 이렇게 또 이제 경선에서 승리하시고 이 자리까지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부평갑의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이성만입니다. 전에 이제 인천시에 의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위원장을 한 4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탕이 돼서 우리 홍미영 후보님하고 참 치열한 경쟁을 했는데 좀 운이 좋게도 제가 경선에서 승리를 했고요. 또 이 자리 빌어서 또 같이 경쟁했던 우리 홍미영 후보님한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그 경선이 아주 치열했다고 들었는데 아주 어떤 차이로 승리하셨죠? 뭐 저도 이제 뭐 공식적으로는 발표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네네. 우리가 수치를 이제 읽혀보고 계산을 한 건데 예. 전체적으로 보면 한 1.4% 차이. 네, 그래서 정말 근소한 차이. 제가 이제 15% 또 페널티를 받지 네. 않았습니까? 또 홍미영 후보는 여성이라서 10% 가점을 받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당초 50대 50이었던 경선률이 그죠. 이제 권리당원 40%, 네. 그다음에 일반 여론조사 60%. 그래서 예. 약간 그 권리당원을 강한 사람이 좀 불리하게끔 그렇게 설계되었는데 제가 이제 권리당원은 한 7대 3으로 이긴 것 같아요. 네. 이제 당초의 예상대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은 점수를 얻었고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제가 한 2, 3% 차이, 네. 근소한 차이로 제가 좀 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한데 좀 졌죠. 그래서 그걸 다 이제 가감을 다 해서 보면 한 1.5% 정도 차이로 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은 원래 이제 부평갑이 이제 애초에 경선이 뭐 예상되던 곳이었는데 이제 당에서는 이제 홍미영 전 예비 후보를 이제 단수 공천했었고 근데 이에 따라서 이제 근데 좀 재심 청구를 하시면서 이제 경선을 다시 치렀는데 단수 공천 결정을 뒤집고 이렇게 이제 정식 후보로 뭐 이제 되게 되셨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이제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이제 국회의원 후보가 되실 것 같아요. 이제 등록하시기 전이지만. 예. 일단 이제 지난 총선 때 한번 출마하셨고. 예. 네, 또 이제 이번에 뭐 두 번째로 총선에 출마하시는 건데, 총선에 출마하는 이유와 그리고 이제 이번 총선에 자신이 출마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제 부평갑에서도 이 총선이 어떤 의미일 것인지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평갑이라는 데가 사실은 예전에 인천으로 말하면 이제 동쪽 끝이고 또 그 서울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제일. 네. 그래서 한때는 제일 번영하던 곳이에요. 번영하던 곳이고 또 거기에 이제 공장지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해서 우리 좀 진보 세력들이 좀 많이 사는 좀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곳인데 정치적으로는 진보성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보면 도시적으로 보면 좀 부평이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인천에서 가장 낙후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이제 대학교에서 도시계획도 가리키고 또 시의원 시절에는 주로 이 분야를 좀 활동을 했었는데 이게 국가 정책적인 좀 뒷받침이 있어야겠다. 이게 그냥 인천시가 알아서 하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뭐 예를 들자면 GTX 비노선이라든지 뭐 미군 부대 이전이라든지 이게 다 중앙정부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이거를 단발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이거와 연계돼서 주변 지역을 좀 새롭게 바뀔 수 있다라는 좀 그런 미래와 좀 기대감을 좀 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평에 좀 이게 좀 지나가는 이사일도 되게 높고 이런 동네가 아니고 우린 비전이 있어 발전하는 동네야 우리 좋은 동네야 이렇게 좀 만들고 싶은 소망이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총선에 출마하게 된 이제 배경이 된 거죠. 뭐 부평에 대해서 이제 워낙 또 애착이 있으셨던 거고, 그래서 이제 뭐 부평을 발전시켜 보고 싶다 이런 뭔가 이제 원도심으로 낙후되는 좀 성향이 있는데도 부평갑 지역이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좀 살기 좋게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런 이유에서 이제 총선을 출마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일단 뭐 본인이 이거 임하는 각오라든지 뭐 어떤 이제 이번 총선이 본인에게 다가오는 거는 어떤 의미로서 이렇게 다가오시는지. 저는 예. 이제 지난번에 한번 총선에 문경호 의원이 탈당하면서 국민의당으로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빈자리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서 나왔는데 네. 그때 제가 뛰어서 3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내 1당, 2당의 타이틀을 들고 나가서 3등을 했다고 하는 거는 참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점이시죠. 좀 예. 치욕적인 부분도 사실이 있고 항상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좀 내가 좀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부족한가라는 그런 회의심도 많이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 임하는 어떤 자세라고 한다면 좀 이런 문제를 확실히 불식시키고 이번에는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가 좀 남달랐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저는 4년 동안 내내 그 4월 15일에 치러지는 총선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입고 다니는 우리가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하고 이제 이름 쓰고 다니는 옷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후보들끼리 얘기할 땐 그걸 전투복이라고 하는데 그 전투복도 제가 2년 전에 마련한 겁니다. 네. 2년 전에 한 디자인을 보고 저걸 써야겠다 해서 미리 준비하고 또 사진도 미리미리 찍고 또 제가 지금 임대하고 있는 그 자리도 원래 문재인 대통령님이 후보 시절에 좀 걸었던 곳이에요, 사진을. 그래서 거기를 좀 제가 또 미리 1년 전부터 섭외를 했고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그 정유섭 현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가지는 조직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좀 우리 편을 좀 강화하고 상대편을 약화시켜서 이길 수 있는 구조는 뭔가 이거를 많이 준비했던 게 사실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뜻하지 않게 이제 또 홍명 청장님이 또 후보로 또 경제 후보로 나셔갖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여하튼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총선에서 뭐 안 되면 네. 그러면 이제 정치 그만하라는 부평 구민들의 의지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배수진을 치고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기사회생 하셨고, 일단은요. 그러면 어떻게 그 홍미영 예비후보 측이랑도 이렇게 경선 결과 이후에 이야기 좀 나누셨습니까? 아직은 좀 빠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 이 재심위에 재심 신청하는 기간이 이제 선관위원장의 발표로부터 48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저녁 한 9시, 10시 그때까지는 이제 재심하실 수 있으니까 네. 본인이 어떻게 하실지를 제가 충분히 기다려서 본인이 판단을 들어보고요. 네, 지금 녹화하는 기준으로는 아직 그 경선 발표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그렇죠. 아직은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좀 우리가 같이 논의해야 될 거 앞으로 좀 부평에 있는 선거를 어떻게 끌고 갈지 네. 또 우리가 좀 흩어져 있는 이런 조직 내부를 어떻게 다져야 될지 이런 문제를 제가 좀 찾아가서 얘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게 앞으로 중요한 과제이실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정치 경험이 그래도 이제 중앙 정치에 참여하신 적은 아직 없으시지만 그래도 이제 인천 지역에서는 정치 활동을 꽤 오래 해오셨습니다. 그죠? 2010년부터 시의원을 해오셨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뭐 시의회 의장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지역위원회에서 활동도 하셨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한 10년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죠. 그동안에 그럼 인천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하시면서 생각하는 뭐 본인의 성과라든가 자랑할 만한 점 이런 것들 정치적 성과 같은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0년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야권 단일화를 이루어서 예.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민주당 통합민주당이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야권이었죠. 예. 거기서 이제 지방선거를 압승하면서 향후에 그죠. 있는 뭐 총선이라든지 대선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연이어가는 원동력이 된 선거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인천에서는 상당히 그 센세이션한 이제 이 뭐 시장도 이기고 시의회도 장악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때 안상수 시장님 시절에 많은 도시 개발에 좀 문제점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결점을 찾아야 될지 이런 밑그림이 네. 사실은 그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점을 많이 지적을 했죠. 그러니까 도시개발 이런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자유구역 사업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니까 예. 공급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순서 같은 것도 좀 정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금융위기의 여파에 있었기 때문에 주택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뒤로 밀어가면서 수요 역량을 채워야 될지 이런 문제라든지 그래서 또 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은 또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뭐 제가 중심이 됐다기로 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중심의 한 사람 중에 하나였죠. 중심을 하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같이 바꿔왔고요. 또 기억나는 거는 이제 우리 인천대 법인화 문제. 예. 예, 그 법인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인천시하고 인천대학교가 어떻게 보면 갈라지는 과정이다 보니까 인천시장이 또 한쪽 측면의 당사자잖아요. 네. 당사자다 보니까 이제 의회 의장인 제가 그거를 중재하고 사회를 봤었는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인천시하고 인천대하고 재산 문제 갖고 이게 내자 싸우는 거 보니까 마치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 다툼하는 것 같다 이렇게 비유를 들었는데 제가 인천시에 그런 문제를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인천대가 발전한다고 한다면 인천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그 외국의 유명한 도시들 있지만 그 도시들 뒤에는 유명한 대학들이 버티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샌프란시스코 그 다 그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네. UC. 그래서 이 인천시가 좀 더 인천대의 발전을 통해서 인천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둬라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 또 인천대는 그런 거예요. 아니 인천대가 인천시하고 떨어져서 아무리 법이나 된다 그래서 인천시의 영역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그죠. 인천시는 떠났다고 해서 영원히 지원 안 하겠느냐. 그러니까 뭐 지금 한복 챙겨서 떠난다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인천시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열어라 해서 기존의 어떤 재산관계의 다툼을 제로베이스로 다시 시작해서 결국 합의를 이끌어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천대가 법인화가 돼서 어떻게 보면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도 받고 국립대가 돼버린 거죠. 네. 그 제일 기억에 남아요, 두 가지가. 아, 두 가지가요. 예. 첫 번째는 이제 그래도 도시개발 쪽에 일가견이 있으셨던 걸 살려서 또 이제 너무 난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막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인천대 법인화 과정에서 많이 이제 그래도 이제 기여를 하셨다는 예, 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것도 있으실까요? 뭐 의장을 하시면서 뭐 어려웠다는 점이라든지 아니면 예. 의장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기억이 나는데 뭐 그런 것들이야 제가 이제 그때는 뭐 의장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했을 때니까 그건 그렇고 제가 지역위원장으로 했을 때 네. 십정 2지구 이제 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형태는 조합이지만 실제 사업 진행자는 그 이제 도시공사가 중심이 돼서 하는 네. 게 그런 사업인데요. 그 백운역 그쪽 뒤쪽에 그렇죠. 백운역 뒤에 한참 가야죠. 네. 그러니까 백운역하고 동암역하고 그 중간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좀 아쉬운 점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절차를 지키는 것도 되게 미흡했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당시에 이제 유정복 시장 체제인데, 네. 유정복 시장께서 좀 조기에 성과를 좀 내려는 의지가 강해서 그랬던 건지, 예. 좀 절차를 좀 약간 좀 순서가 뒤바뀌어진 면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예. 그게 일종의 뭐라 그러죠? 그 무슨 스테이? 뉴스테이. 뉴스테이 네. 사업. 그러니까 뉴스테이는 펀드가 조성이 돼야 펀드 조성이 된 걸 근거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펀드에서 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펀드가 잘 조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민들을 이주시킨다든지 사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아, 그죠. 펀드 조성이 네. 완성이 됐을 때 금융 조건이 나왔을 때 그 금융 조건에서 해당되는 조합, 주민들이 동의가 됐을 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펀드 구성이 되지도 않았는데 뭐 한다든지 나중에 펀드 구성이 결국 안 되니까 뭐 도시공사 돈을 우회적으로
투자를 해서 예. 뭐 억지로 펀드를 만든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좀 많이 비판을 하고 또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살던 그 집을 등지고 떠나려고 그러면 복잡한 일이 많잖아요. 예. 그리고 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좀 깊숙이 개입했죠. 그래서 현금 청산자들의 좀 대변자가 되기도 하고 조합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기존에 있는 조합 체계에 좀 불만을 갖는 또 기존의 조합 체계를 제대로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룹 사람들한테 어떤 대변자 역할도 조금 했죠. 하고 싸우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서로 합의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봤습니다. 덕분에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사업은 억지로 갔겠지. 예, 근데 알겠습니다. 예. 저런 사업이 기여를 그런데 했다. 되게 중요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가 다수를 위해서 희생할 수는 있어요. 예. 다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소수가 희생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 그러면 다수가 소수를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당신이 희생해서 그렇다니 생각해야 되고 예. 소수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좀 대우를 받는 듯한 느낌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재개발 사업이 그러지를 못하고 이 소수가 쫓겨나가서 진짜 어떻게 보면 내가 희생해 주는 건데 쫓겨가는 형식이 되고 또 다수들이 볼 때는 저 소수들이 말이야 뭐라도 하나 뜯어가려고 뭐 이렇게 말해 빈대붙은 그런 느낌으로 가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의 보상을 받거나 안 받건 떠나서 어떤 인간적인 소외감이 굉장히 커진 거죠. 사회적 소외감이. 그래서 그런 거를 대변해 줬을 때만이 그 사람들이 내가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주장이 됐고 그것이 어느 정도 100%는 아니더라도 반영이 됐다라는 어떤 자존감을 가질 수 있었다고 봐요. 그런 과정에서 아무튼 이제 큰 갈등이- 후보님께서 큰 네, 갈등이 그래도 이제 조율하는 생긴 거죠. 역할을 해주셨다. 그렇죠. 제가 많이 했죠. 그래서 네. 제가 막 그런- 싸우니까 뭐 기존의 뭐 도시 이런 데서는 날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내가 그랬어요. 이거 당신들을 괴롭히려고 이러는 거 아니다. 내가 싸워주고 내가 중재해주면 오히려 이 사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애정 갖게 하고 기존의 사람들끼리 더 단단하게 될 거다. 도시공사한테 말씀하시길. 그렇게 했죠. 실제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위원장 하실 때 그때는 이런- 아무것도 아닌데 네. 그냥 뭐 몸으로 버텨서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셨다는 거 네. 뭐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럼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활동해 오셨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부평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 사안은 무엇이 있을지 뭐 몇 개만 꼽아 주시겠습니까? 뭐 지금 있는 예. 건 뭐 GTX 비노소 문제 또 예. 우리 대공원 네. 우리 미군기지 미군기지에 그 이전에 대한 문제 또 뭐 재산보급단 뭐 이전에 대한 문제 뭐 등 또 도시재생 사업 여러 가지가 지금 이 맞물려 있죠. 네.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 이런 단위사업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예. 우리가 부평이라는 곳이 과연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 이거를 계기로 해서 부평 지역이 우리나라 전체 수도권 내에서 네. 어떤 부분을 차지하게 될 건가. 이런 네. 비전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게 도시라는 것에 대한 어떤 발전에 대한 개념이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예. 내가 우리 지역을 이만큼 기존저보다 한 10% 발전시켰어 라고 가정하더라도 주변 지역이 30%씩 발전하면 20% 낙후됐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네. 이거 어떻게 부평이라고 그대로 막 낙후돼서 살아왔겠어요? 네. 발전해 왔지만 다른 데의 발전 속도보다 되게 느린 겁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단위 사업의 혜택을 받아왔지만 도시 구조, 수도권이란 전체 판을 두고 부평이 어떤 역할을 해야 대한 역할론에 대한 명확한 미션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어떻게 발전되고 어떻게 이 지역이 더 번영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부평에 대한 자긍심을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예.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문제는 이런 단위 사업 자체가 하나하나 이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도권 전체, 대한민국 전체에서 부평이 차지하는 위치, 예. 역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예.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내부적인 공감대도 중요하고요. 또
중앙 정치 무대에서 국토기본계획이라든지 예. 이런 데 반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비후보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부평이 이제 그러면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뭐 좀 청사진을 제시해 주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예. 겁니다. 그 서울 때문에 생긴 많은 위성 도시들이 있어요. 예. 지금 이제 나오는 뭐 중동이라든지 평촌, 예. 뭐 일산, 뭐 분당 이런 게 이제 일기 신도시라고 하는 건데 이게 만들어진 지 30년이 된 겁니다. 네. 30년이 되면 이제 그 자체로 노후화됐죠. 근데 상당히 고밀도화 개발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걸 다시 또 재개발한다는 거는 엄청난 과밀화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거를 낙후되게 내버려 두게 되면 국가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그 도시의 슬럼화가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분들하고 연합을 좀 해서 부평도 다른 타시도랑 그렇죠. 예. 비슷한 처제비 이기 신도시 연합을 해서 이 신도시가 노후화되지 않고 재생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줘서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예. 차원의 하나고요. 이와 맞물려서 두 번째는 뭐냐면 강남 땅값이 올라가 강남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거기에 모든 국가에 필요한 인프라가 함께 모여 있고 각종 편의 시설 또는 각종 기업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뭉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계속 뭉쳐 있으면 우리나라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효율적으로 각 시도가 맞게 분산시켜야 돼요. 그죠. 미국 가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시애틀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각 도시에 맞게끔 보잉사 그러면 내가 좀 어저께 이 승리하고 와서 예. 머리가 안 나. 거기도 이제 애틀란타. 아, 예, 예. 애틀란타에 있어요. 각 시도가 맞게 자기 특혜 맞는 기업을 역할을 가지고 가야 돼요. 똑같이 왜 우리나라 대기업이 강남에만 다 몰려 있어야 되느냐. 그런 근본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것이 분산할 수 있는 근본 정책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 근본 정책을 또 하나의 파트로 가져가면 강남 집값은 내려가지 말래도 지들이 알아서 내려가서 평준화 과정을 겪게 되는 네.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부평이 차지하는 포션은 뭐냐면 예. 수도권 서북부의 중심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저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상업지구가 제대로 개발될 수 있게 해줘서 강남의 기능을 분담하는 하나의 축이 돼줘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좋고 이 부평이 가지는 비전을 가지고 이 부평이란 도시는 어떤 도시라는 이미지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이것은 개인 한 명의 문제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신도시 문제는 국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신도시와 관련돼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예.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아젠다를 만들어서 저는 당당히 중앙정부에 제출을 하고 예. 그 결과를 받아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평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평에 대한 비전이 굉장히 높아지게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꼭 그런 역할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이제 총선에서 이제 승리를 하신다면 당선되신다면 생각하신 비전과 관련해서 이제 맡고 싶은 뭐 국회의 상임위 무엇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이제 추진하고 싶은 제 1호 법안은 어떤 게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 뭐 저는 이제 국토위 쪽을 이제 선호하고요. 예. 국토위 쪽을 선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안행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현안의 문제 중에서 현안의 문제 중에서 우리 지하상가 문제 이 문제는 이제 풀어야 되는데 예. 이거는 지하상가는 지하 공공보도라고 하는 공공적 목적은 사실은 지하상가를 파기한 명분이었고 실제로는 상가가 중심이에요. 상가의 그 핵심은 상인입니다. 예. 내가 저 재산이 나한테 영원히 지속될 거야라는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자기도 돈을 투자하고 헌신하는 거지. 나 5년 만에 여기서 떠날 거야. 생각하면 누가 헌신하겠어요. 5년 동안 빨빨빨빨 이익 챙기기 바쁘지. 예. 그래서 이런 5년마다 비딩하는 체제로 가는 경우에는 거의 다 망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국가가 법을 좀 잘못 만들었다. 그래서 네. 이런 지하상가와 같이 사적 목적성이 강한 그런 어떤 국가나 지방자치가 그 보유하고 있는 이런 시설물들은 이 민간이 이용할 때 네.
기존에 있는 인천시에 있는 조례처럼 네. 계속적으로 자기가 이용할 수 있고 예. 이것이 하나의 기득권이 돼서 뭐 권리금도 생기고 이런 과정 속에서 헌신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지하상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전해온 원동력이고 그래서 이거를 좀 모법으로 좀 법을 좀 공유재산법을 좀 예, 공유재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좀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차근차근 얘기하도록 알겠습니다. 뭐 부평의 지하도 상가 그 조례가 이제 기존 공유재산법과 상충됐던 문제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거 관련해서 좀 해결하고 싶다. 네, 그 문제 풀어야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좀 슬슬 마무리해 보도록 할 텐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난처한 질문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 달 전쯤에 이제 인천 지역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표절 의혹이 있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같은 당 이제 경기 수원갑에서 이제 출마를 준비하셨었던 지금은 뭐 경선에서 떨어지셨지만 이재준 전 수원시 제2부시장의 교수 시절 논문을 이렇게 표절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보셨죠? 예, 그래서 봤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그게 표절하신 게 이제 뭐 이 예비 후보님께서 이제 10년 전에 뭐 출마하시기 전에 출판 기념회로 냈던 책 관련해서 이제 뭐 표절 의혹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를 네. 내가 꼭 한번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네, 근데 네. 이제 10년 전에 제가 이제 그 예. 책을 썼습니다. 예. 그 책을 쓰면서 당시에 도시 경영이라고 하는 여러 사람이 쓴 그 네. 파트별로 여러 사람이 쓴 그 책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 책을 제가 좀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 있어요. 아주 그 부분을 잘 좀 설명이 된 그런 책인데 예. 그때 제가 이제 그 뭐 인천 그리고 착한 도시 만들기라는 제목의 이제 책을 쓰면서 네. 거기에 있는 부분을 많이 좀 인용을 했어요. 네. 네, 인용을 하는데 인용을 하면서 제가 그 인용이 된 부분을 책 머릿말에 네.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내 책 몇 페이지, 몇 번째, 어디서 어디까지는 네. 도시경영 책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를 인용한 것입니다. 네. 또 여기서 몇 번 이걸 쭉 나열을 해놨어요. 네. 나열을 해놓고 내가 탈고를 딱 끝냈어요. 네. 탈고를 끝내고 내놓고 나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인용을 했으면 책을 인용한 거를 그 책 하단에 주석으로 각주로 네, 그죠. 각주로 처리해야 되는데 각주로 처리하지 않고 맨 앞단 예. 그 머릿말에 네. 일렬적으로 쭉 정리를 해놨다는 근데 거예요. 뒤에도 아니고 머릿말에 말씀해 네, 주시죠. 머릿말에 네, 해놨죠, 네, 네. 제가. 그래야 이해를 할 거. 그렇게 해놓은 거죠, 저 책을. 그런데 이거를 각주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표절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건데 그 부분은 뭐 이재주는 내가 뭐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같이 네. 뭐 지역위원장도 한 사람이고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무슨 뭐 재산상의 문제를 삼거나 뭐 그렇다고 이게 내가 학위 논문을 쓴 것도 아닙니다. 네. 그렇다고 이걸로 해서 내가 뭐 돈벌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그래서 본인은 뭐 이것 때문에 뭐 재산적인 문제로 피해를 봤다거나 이걸 뭐 손해봤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예. 본인한테 물어볼 때는 각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주로 하지 않은 것은 표절이 맞다라고 얘기한 것뿐이에요. 원칙적으로 봤을 때. 봤을 때.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뭐 잘못한 겁니다. 예.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그걸 일방적으로 책을 이렇게 써놓고 그냥 슈킹한 건 아니고 네. 그냥 한 건 아니고 제가 한쪽에 정리를 해둔 거예요. 네. 근데 좀 현명하지 못하게 한 거고 또 하나는 난 이런 질문도 하고 싶어요. 내가 그거 안 써놨으면 표절인지 아닌지도 몰랐어요. 그걸 어떻게 찾아서 오히려. 하겠어요. 그건 저자가 알겠습니다.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저자가 네. 내가 아는 사람인데 알겠습니다. 형 네네.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나한테 물어보지 않겠어요? 서로 아는 사이시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도 할 말은 좀 하고 싶은데 조금 음모가 있게 쓰지 않았나 보여져요. 기사가 말씀이신가요? 그까지는 네네, 모르겠고. 알겠습니다. 네네. 그 기자가 그랬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좀 배경이 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해명 이렇게 하신 것 같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한 말씀 딱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30초 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하여튼 반갑습니다. 예. 부족한데 제가 영광스럽게 어떤 경선에서 승리하고 다시 여러분 앞에
본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설 것 같습니다. 제가 경선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참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많은 거를 좀 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알았고요. 그런 자세로 제가 하여튼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열심히 주민들 앞에 다가서면서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부평갑 경선 승리하시고 이제 정식 후보가 되실 이성만 예비후보 모셔봤습니다. 모셔보고 대놓고 인터뷰 진행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